안녕하세요. 교대언니 교회오빠의 교회오빠 유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대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학교 시설, 동아리?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교대는 특수 목적 대학교 중 하나로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초등교육과라는 하나의 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가 4년 동안 거의 같은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교대의 수업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양과정, 교직과정, 전공과정이 있습니다. 교양과정은 졸업 전까지 34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교직과정은 23학점을, 전공과정은 84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대가 일반 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시간표가 미리 짜여져서 나온다는 점이에요. 수강 신청을 할 때 바꾸지만 않는다면 같은 학군, 그 중에서도 같은 과별로 듣는 수업이 같습니다. 여기에서 학군이란 학교에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과들을 묶어놓은 것인데요. 1군에는 이런 과들이, 2군에는 이런 과들이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1군과 2군이 듣는 수업이 교차되는 방식이에요. 1군이 1학기에 들은 수업을 2군은 2학기에 듣게 됩니다. 반대로 2군이 1학기에 들은 수업을 1군은 2학기에 듣게 되겠죠. 그리고 교대는 기본적으로 다음 학기 수업을 미리 들을 수 없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교양과정입니다. 교양과정은 크게 6가지 세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육 및 예술, 생활정보과학, 외국어라는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문과학 영역에는 이러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강의 몇 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와 표현인데요. 사고와 표현은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글을 써보는 강의입니다.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도 해주고 또 연애 스토리도 알려주고 정말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아무거나 쓰고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 줄여서 DC윤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는 장황한 이름과는 다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입니다. 특히 이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재미있으시고 성적도 잘 주신다는 그리고 교육과 연극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막 연극을 하는 강의라기보다 연극 기법을 통해서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강의였습니다. 열정만 있다면 정말 즐겁게 잘 배울 수 있겠지만 그 열정을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경험담입니다. 사회과학 영역으로는 화면에 보이는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한국의 것을 다루고 있다면 역사 이해는 세계사의 전반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 과목입니다. 두 강의 모두 재미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가 들었던 한국사가 조금 덜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의를 하루에 교수님이 3번 하시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시간에 와서 들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제도 한 번에 몰아서 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인물로 본 역사를 선택해서 수강했었는데요. 인물로 본 역사는 세계사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사적 인물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강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유익했고 또 과제와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환경은 재미있고 유익한데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사회과 강의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연과학 영역으로는 이러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질과 생명현상의 이해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저는 다큐멘터리 보는 게 취미여서 그런지 강의의 많은 내용이 다큐멘터리인 게 정말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을 했던 친구들은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반면에 사회를 했던 친구들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체육 및 예술 영역으로는 이렇게 3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건강과 스포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3주만 대면 수업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 시간 동안 이 모든 체육 수업을 몰아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배드민턴도 치고 체조도 하고 풋살도 하고 친구들끼리 빙수 사주기 내기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몇몇 친구들은 등산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생활정보 과학 영역으로는 다음과 같은 강의들을 수강합니다. 여기 있는 강의들은 다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선택 과목으로 SW를 골라서 들었습니다. SW에서는 레이저 각인도 하고 또 3D 구조물도 만들고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 현대인의 식생활을 골랐던 친구들은 요리 실습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SW보다 현대인의 식생활 추천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영역으로는 영어 회화 및 국제 의사소통을 수강합니다. 여기 있는 교양 과목들은 다른 일반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교대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까지 배운다는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다음은 교직 과정입니다. 교직 과정은 교직 이론, 교직 소양, 교육 실습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강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이 강의들은 2급 정교사 자격을 얻는 데에 꼭 필요한 강의들입니다. 2급 정교사 자격이 있다면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임용고시를 통해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교직 이론과 교직 소양 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많은 수업들을 통해 우리는 초등교사가 갖춰야 할 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강의들이 조금은 지루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심리학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교육심리학은 똑같이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특히나 학생들을 이해하고 또 학급 운영 방법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면 이런 이론 써먹어야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고 또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요즘도 학교폭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배워놓는다면 정말 학교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강의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4학년에 듣게 됩니다. 제가 아직 4학년은 아니기 때문에 선배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요. 말하기로는 4학년은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선택하든지 아주 큰 의미는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도 조금 쉬운 강의를 선택하면 유리하겠죠. 그리고 교육 실습 역시 교직 과정에 포함됩니다. 교육 실습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학교에서 실제로 실습을 하는 학교 실습, 그리고 교육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 실습의 경우에는 여기 카드로 띄워드리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봉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 봉사로 30시간, 그리고 일반 봉사로 20시간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전공과정입니다. 전공과정은 교과교육학, 실기, 창의적 체험활동, 심화과정, 졸업논문 등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교육학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각 과목의 지도 이론과 방법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땡땡교육 1이라는 과목은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2 과목은 실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강의들은 모든 사람이 듣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들 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과에 따라서 심화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화과정은 과과별로 더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는 강의인데요. 과마다 개설되는 시기도 그리고 그 내용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과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 카드로 띄워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기는 각 교과 지도에 요구되는 기능들을 숙달하는 강의예요. 교대에 가면 이런 것도 한다고 생각했던 강의들은 다 여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장구 치고, 단소 불고, 원반 돌리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것들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현장과 직접 관련된 과목들로 이 엄청 많은 과목들 중에서 한 과목만 선택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그리고 졸업 논문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졸업 논문을 지도하는데 이것들은 패스 or 페일즈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 거죠. 사실 과별로 졸업 요건에 졸업 논문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따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교직 적인성이라고 해서 두 번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교사가 적성에 맞는지 또 인성은 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것을 떨어지게 된다면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 상담이 뭐 누구나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은 2회, 그리고 성인지 교육은 4회 수강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모든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 거의 같다. 2번, 시간표가 정해져서 나온다. 3번, 일반대 교양과 비슷한 교양과정, 그리고 교육학적 지식과 경험을 쌓는 교직과정, 그리고 초등교육의 내용에 대해 배우는 전공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교대 교육과정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셨나요?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